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유혜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보보호학과에 입학하거나 IT 학부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IT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까라는 일반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디지털 사회라는 용어를 듣게 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또는 준비해야 될까라고 할 때 이제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다양한 자격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정보보호학과인 만큼 또 정보보호학과에서 주요한 핵심적인 국가 자격증인 정보보안 기사를 취득한 학우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순용 학우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학우님을 모시고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전문적이거나 시험을 어떻게 풀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학우님들께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학우님들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사이버대학원 정보보호학과에 재학 중인 진승용 학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에서 보안관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하면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 하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보안관제일 것 같거든요. 문화재청에서 보안관제를 담당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담당하고 계시는 일을 조금만 더 자세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흔히 보안관제를 이제 최전방에 있는 군인 역할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제일 앞에서 여러 가지 로그를 접하면서 여러 보안 장비를 통해 수집된 많은 로그들을 직접 분석하고 또 거기서 정오탄 판단을 통해서 직접적인 침해 사고를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군인의 역할을 한다. 아주 이제 핵심적이고 단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보안관제의 업무를 설명해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핵심 주요 내용에 들어가서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 자격증에 도전하게 된 이유나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비전공자로서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배경 지식이 전무하였고 또 전문성을 확보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그런 부족함을 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인증서, 서티피케이트 같은 역할도 하지만 내가 처음 접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차근차근히 쌓고자 시작한 게 바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그런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자격증이 있잖아요. 우리 정보보호 분야도 그렇고 또 보안관제를 하면서도 다양한 IT 자격증도 있고. 자, 그러면 정보보안 기사라는 자격증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 이유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정보보안기사에 대해 도전을 한 것은 이제 처음에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길에 들어올 때 많이 검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보 처리 기사나 이런 기사 자격증을 꼭 이제 취득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기사라는 것이 있고 그걸 땄을 때 좀 더 원활하게 취업을 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난이도랑은 별개로 업무랑 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랑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웠을 텐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볼 학우님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대목이 될 것 같아요. 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이 어땠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팁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정보보안 기사라는 게 처음에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항상 발목을 잡는 게 악명이 높은 난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겁을 먹고 위축이 돼서 오히려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사실 무서워서 포기하려고도 했고, 아,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이미 뭐 정보 처리 기사도 그 당시에 취득을 한 상태였고, 어느 정도 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이라는 게 난이도로만 볼 수가 없는 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절대적인 점수가 나오는 게 바로 자격증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많이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려운 만큼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루 새벽 3시까지 제가 아마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양을 들였고, 또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책을 정리했고, 그런 것들을 다 외우고, 외운 것들을 떠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필기, 실기 각각 한 달 정도씩 시간을 잡고 준비를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개념을 한 줄 정리로 요약해서 외우는 것이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너무 모든 걸 외워야겠다 부담 갖지 마시고 각각 개념에 대해서 한 줄 정리하는 식으로 외우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후기들을 제가 제 블로그에 화면에 나가고 있는 주소가 제 블로그인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 생생함을 적어 놓았으니 많이 놀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기 주소가 뭔가 했더니 우리 진승용 학우님께서 정보보안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느꼈던 거, 또 하셨던 거, 이런 것들을 요약해 놓은 그런 사이트인가 본데, 우리 정보보안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또 관심 있는 분들께서, 또 학우님들께서 굉장히 유익하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진승용 학우님께서 답변 주신 것 중에서도 저희 이제 사이버대학에서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정보보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초심자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학우님들께서 50% 이상, 60%, 70% 이렇게 넘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많은 교수님들이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 사람을 보면 얼굴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굉장히 친숙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용어부터 조금 알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학교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많이 도움이 되길 바라지만 또 직접적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 해당 자격증 취득에 어떤 정보보호학과 수업이 도움이 된 게 있으면 그것도 조금만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대학원 수업을 먼저 들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용어 때문입니다. 용어라는 게 낯설다 보면은 참 외우기도 쉽지 않고 어렵게 난이도가 어렵다 느껴지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학교 수업과 병행하시면 용어에 대한 개념도 먼저 알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도 모든 수업을 다 들은 건 아니고 제가 들은 수업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뭐뭐뭐 보안이라는 과목들,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과목들이, 많이, 이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엄청 많고, 또 방대한 그 공부
정보의 양에 많이 도움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먼저 접하시고 준비를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도 없었다 이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준비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시스템 보안이라든지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과목들이 또 이외에도 많은 과목들 들어보신 과목들이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또 이렇게 학우님들께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교수자로서 조금 반가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보안 기사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정보보호와 관련한 뭐 자격증과 관련된도 되고요. 혹시 이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시작을 정보보안 기사로 끄는 것은 저한테도 되게 좋았었고, 앞으로의 이제 계획을 그려나가는 데에도 좋은 밑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이제 정보보안 기사를 이제 밑거름 삼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까지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CPPG 자격증까지 취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들으시는 학우님들께서 조금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혹시 IMSP하고 그다음에 CPPG 말씀 주셨는데 조금만 풀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ISMSP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수업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개념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조건 이상의 기업이나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증 자격이고,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게 ISMSP 인증 심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국가에 또 보탬이 되면 또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왔고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CPG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업무 경력이 1년 정도가 필요한데, 개인정보 1년을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으로 대체가 되는데, 그 대체하는 자격증이 CPPG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ISMSP도 그렇고, CPPG도 그렇고, 개인정보보호, 그 다음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ISMSP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보호 분야도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그 다음에 정보보호를 졸업하실 거고, 석사를 취득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업무도 그런 이제 분야를 하고 있는데, 이 CPPG라는 이제 민간 자격증이 어떤 뭐 경력이나 이런 거 개인정보보호 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체가 되니까 도움이 돼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증심사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조금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심사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 굉장히 기준이 까다롭고 처음에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단체에서 그래서 인증심사원의 도움을, 컨설팅 도움을 많이 받는데 아마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금방 저한테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취득했다고.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진승용 학우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학우님들께 아까 뭐 인터뷰 도중, 질문 도중 이렇게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학우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무 난이도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게 수치로 표현이 되거든요. 자격증 합격률이라고 수치로 이제 항상 나오는데, 또 거기에도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나오는 게 자격증이고, 어차피 60점만 넘으면 자격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뭐 이전에 뭐 어려웠다, 뭐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준비했으면 좋겠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취득을 했지만 모든 걸 알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범위가 넓은 만큼 기본을 튼튼히 다지면 그 기본 안에서 풀어 써나갈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시중에 있는 책들 우선적으로 보시면서 기초를 닦으시고 또 이 사이버 대학교 수업을 통해서 좀 더 그 책으로 배운 개념을 확장한다면 충분히 어떤 문제가 나오든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자격증 취득으로서만 끝나지 않고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그 말 그대로 내가 이 자격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지 실무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개념을 이제 공부하면서 외우기보다는 거기 나온 개념들을 직접적으로 실습하면서 다가가는 것이 조금 더 자격증 취득에도 그렇고 실무적인 역량 향상에도 그렇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전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도 여러분들께 우리 이제 진승용 학우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수업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확장하라. 이렇게 확장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정보보호학과도 여러 학우님들의, 많은 학우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정보보호학과 이렇게 특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특별과정 중에서 정보보안 자격증 특별과정이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보호에 관련된 국가자격증, 정보보안 산업기사라든지 정보보안 기사에 조금 집중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도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별과정을 보면 홈페이지나 이런 걸 살펴보시면 정보보안 산업기사나 정보보안 기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과목들을 준비해 놓고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진승용 학우님하고 정보보안 기사를 어떻게 취득하셨는지, 또 그 취득을 준비하시면서 뭐 집중했던 것들, 그리고 취득하신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취득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 생각들,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서 우러나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그런 어떤 조언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핵심적인 얘기만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진승용 학우님께 학우님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